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외부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쨌건 손님 이야기하기 전에 추석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신지 뜨거운 여름 궁금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스튜디오가 좀 화사해졌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화초 하나가 많은 분위기를 바꿔놓는다라고 생각되니까 계절이 바뀔 때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집안 분위기도 사무실 분위기도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였던 미국의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그걸 현대 레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습격과 관련돼 있는 뭐 비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민법 뭐 집행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비자 이야기 등등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려다가 도저히 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워싱턴 DC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 넬슨 멀린스에서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는 신우진 변호사를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우진입니다. 네, 신 변호사님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대미 로비와 관련돼 있는 제대로 된 로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많은 이제 좋은 평가를 이제 받고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을 이제 해소를 해주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당히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제 현대차 습격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레이드가 이제 습격이긴 한데 네. 이제 그 조사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 이제 전문 분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제조 시설, 제조업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지난 15, 16년 동안 이 프로젝트들을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그렇죠. 하면서 지금 현대, LG, 엔솔, JV죠. 이 배터리 기업에 일어났던 이런 리스크는 사실은 미국에서 건설하는 모든 공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공장의 주인이 외국 회사인 경우도 그렇고 미국 회사가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기자재, 생산 기자재나 아니면은 관련된 IT 시스템 같은 것을 미국 안에서 이제 생산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 미국 바깥에서 수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그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는 사실 모든 그 프로젝트들이 이런 리스크가 있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이렇게 수사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터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 변호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년 이상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히 제조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을 하다 보면 이건 정말 항상 리스크로 남아 있을 만한 일인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묘하게 터졌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한 없고요. 주체가 잘못한 건 아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미국 정부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 한국 정부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이제 충분히 노력을 안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실수가 있었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리스크가 상존한다라는 거를 아셨을 텐데 충분히 거기에 대처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신 분들도 요번에 체포되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 적법한 행위를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 없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적법한 행위를 하고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또 그분들 중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그 바깥의 행위를 한 분들도 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4개의 그 행위자들의 실수가 조금씩 겹치고 쌓여왔던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외부자, 즉 그 지역의 정치인이라든지 지역의 신고하고 노조라든지 지역민들의 개입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아니면 한 조직의 잘못만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이제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니 미국에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게 많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돈 들여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 사람들도 채용하고 결국 공장 만들고 나면 거기서 미국 사람들 다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여기 되게 까다로운 게 많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뒤늦게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한번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고 구금하고 했던 주체가 또 경찰도 아니고
아이스라고 부르는 예. IC라고 부르는 이제 독특한 예. 기관이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보면은 예, 그 미국 정부 기관 중에 비자 업무 또 이민 업무와 관계에 있는 그 기관은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예. 이제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있고 각 주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민법은 연방 정부만 그 관할권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 관할이다. 예, 주 정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고. 예.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주의 상원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그 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네. 뭐 관련된 부처에다가 뭐 전화를 해준다거나 편지를 써준다거나 이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관할 주체 자체는 이제 주정부에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연방이다. 예, 예. 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예에서도 연방 상원의원 뭐 그러면 네. 이분도 연방 정부 소속이지 사실 주정부 소속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연방 그 기관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관련된 그 기관이 하나는 그 국무부입니다. 국무부. 그 Department of State라고 State 예, 예. Department죠. 국무부는 비자를 이제 그 발급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미국 대사관 가면 영사 맞습니다. 다도 다 이제 국무부 소속이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민법 관련된 그 규정하고 이제 그 내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모든 어떤 그 행위는 미국에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정부와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정부가 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협상으로 뭐 풀거나 다른 대화로 풀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은 법원에 가서 이제 그 해결을 하려고 할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걸죠. 예, 정부를 대상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비자 관련된 그 결정은 예. non-reviewability doctrine이라 그래서 법원이 그것을 리뷰할 수 없다.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비자를 신청을 하셨다가 네. 거절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종종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어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신청해서 영사가 이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좀 자세하게 봐서 허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 담당 변호사로부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건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관련된 법 조항에도 보면 국무부에서 이 책임이 있고 이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국무부 장관이 네. 그 Secretary of State이 이제 이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는 것인데 거기서도 보면 그 비자 관련된 것은 그 영사의 권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장관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예, 그런 영사가 매우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것이죠. 이제 인터뷰 가면은 이제 저 너머에 계신 분이 막강 그냥 그분 자체가 권한이시군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한테 주어진 권한 안에서 판단을 네.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예. 보통 많이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견돼서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들, 네네. 예, 그래서 소위 뭐 L 비자, E 비자 뭐 이런 비자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본인이 속한 그 커리어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인정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를 대표로 해서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공장이 지어지는 뭐 알라바마의 시골, 뭐 테네시주의 시골, 뭐 예. 그 알라바마 테네시주에 계신 분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매우 시골에 그렇죠. 그렇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불법 체류자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분들은 그렇겠죠. 예, 대부분 자기가 만약에 지금 이걸 3년 임기로 간다 그러면 빨리 3년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얼른 가족과 친구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영사분들 중에서 이제 판단을 이제 하실 때 좀 그런 거를 잘 오해를 하시고 불법 체류를 하지 않을까. 자격이 모자르는데 뭐 어떻게 해서 좀 무리해서 가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사 이제 미국 영사죠. 미국 영사분들한테 좀 그런 것을 알리는 활동이 네. 좀 꾸준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분이 와서 뭐 수십 년 계신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 순환보직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께 이분들이 가는 것은 이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불법 체류나 이런 리스크는 좀 없다. 이런 거를 좀 설명하는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비자와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국무부 그중에서 영사의 권한이고 이건 법원에서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맞습니다. 일방적인 연방 정부의 권한이다라는 맞습니다. 게 있었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이고, 맞습니다. 사실 미국은 수많은 이제 사람들의 꿈의 어떤 나라다 보니까 온갖 경로로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예. 이것들을 이제 보통 뭐 소유 미비자라고 표현하던 아니면 예.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하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단속하는 업무를 또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IC라고 하는 예. 요 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그 ICE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그래서 이제 ICE 그래서 ICE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거는 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러니까 미국 국토안보부죠. 국토안보부 소속이군요. 예, 국토안보부의 하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뭐 국무부, 재무부 등등에 흩어져 있었다가 네. 9.11 사태 이후에 이제 그 부처 간의 정보 교류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를 만들고 그 밑에 관련된 부처를 전부 다 이제 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CBP라고 해서 그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라는 분들인데 공항에 이제 내리시면 네. 거기서 이제 이민국 직원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이야기하는, 그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 이제 여권 검사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CBP1입니다. 그래서 그 CBP1은 입국을 할 것인가 시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네네. 이분들의 권한 중에 하나는 또 재미있는 것이 만약에 이제 그 비비자를 받아서 가신다. 그럼 비비자는 보통 6개월까지 한 번에 이제 그 체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보통 에스타, 이스타라고 하는 그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90일. 최고 90일까지 있는데 그건 이제 최고 6개월 또는 최고 90일이라는 것이지. 무조건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판단으로 뭐에 근거가 두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뭐 그분들이 봤을 때 뭐 돌아가는 비행기 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판단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15일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30일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6개월까지 있겠지. 또는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으로 입고 가신 분들이 나는 90일까지 괜찮겠지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I-94라는 그게 이제 그 Arrival Departure Form 그 레코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이죠. 출입국 기록이죠. 옛날에는 그것을 이제 그 조그만 흰색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카드에다 도장을 찍어서 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 여권이 되다 보니까 다 이제 그 시스템에 그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입국을 하신 다음에 그냥 이제 검색을 I-94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CBP의 I-94를 자기의 그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좀 내가 며칠 받았는지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의 생년월일이나 뭐 여권번호 같은 거를 입력을 하시면 며칠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전에 뭐 3개월까지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의 뭐 임원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3개월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하필 어떻게 또 한 달만 받아서 막 급하게 출국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이제 미국에 입국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법적인 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과 어떻게 보면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CBP 그 요원들은 공항에서 이제 뭐 세관 검사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고 이제 세컨더리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뭔가 서류가 미비가 되거나 불법이 좀 의심된다 그러면 저쪽 방으로 이제 맞습니다. 방으로 이제 조용히 그런 권한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BP 오피서가 미국에 입국하실 때 처음 만나는 이제 분들이고요. 무서운 분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최 박사님 말씀하신 그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밑에 또 두 개로 이제 기관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HSI라 그래서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라는 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ERO라고 해서 Enforcement and Removable Operation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왠지 이제 더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 그 HSI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두 가지 기관이 크게 HSI는 형사. ERO는 민사와 추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HSI는 실제로 조사를 하고 뭐 체포도 하고 그런 기관이고 보통 이제 스페셜 에이전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 특공대 같은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그런 분들이 6,000명 이상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 스페셜 에이전트가 FBI 다음으로 많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요원 집단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런 그 화면에서도 보셨고 그냥 HSI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뭐 장갑차 옆에 서 있기도 하고 물론 거의 약간 좀 군 특수부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ERO 같은 경우는
형사법이 아닌 이제 이민법, 그 민사 이민법 관련된 이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방 절차를 밟거나 그리고 이제 그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분들이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추방 또는 이제 출국을 하거나 이제 추방 재판을 할 때까지 그걸 이제 구류하는 시설을 미국의 500개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정시설하고 되게 비슷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하지만 맞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이민과 관련된 비자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관련이다라고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사실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거기에 합당한 비자를 소지를 하고 들어갔느냐가 이슈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포가 됐느냐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비비자는 그냥 방문 비자, 관광 비자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이제 비비자가 B1이 있고 이제 B2가 있습니다. 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용이고 B1은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발급을 해주는 비자입니다. B1 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회의 참석이나 이사회 참석을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뭐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뭐 이제 그 전시회 이런 데 가서 뭐 상담할 수 맞습니다.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 뭐 리서치를 위해서 방문을 할 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워커라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외국에서 제조한 equipment and machinery, 그러니까 이제 기자재이죠. 기자재를 인스톨하거나 서비스하거나 서비스는 이제 그 메인터넌스, 리페어, 그 이제 수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미국으로 갖고 가서 설치를 해주거나 기존에 설치한 장비가 문제에서 손을 봐주거나 고치거나 이것까지도 B1 비자로 가능하다. 맞습니다. 메인터넌스 뭐 꼭 수리가 아니더라도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이제 비비자로 해야지 되는데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그 계약서에 그러니까 외국 회사인 거죠. 이 회사가 이런 인스톨, 메인터넌스, 뭐 서비스 리페어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계약서에.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유닉 knowledge나 스킬 그런 어떤 특수한 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거를 입증을 할 수 있어야겠군요. 뭐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그리고 그분의 이제 그 월급, 임금이나 아니면은 출장비 이런 것을 미국에서 직접 그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미국 회사가 외국의 기자재 판매상에게 지급을 해서 하겠지만 결국 월급을 이제 외국에서 받아야 되고 출장비도 이제 외국 회사가 지불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뭐 충분히 이해는 이제 되는데 사실 일이라는 게 딱 칼로 두 부자씩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서 갔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나는 그냥 딱 여기만 세팅만 하려고 왔는데 주변에 뭔가 안 돼 있어. 이게 보면 베이스도 잘 안 돼 있고 뭐 좀 기초도 좀 불량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예전에 뭐 해보던 그 경력으로 보면 이거 한 2시간만 내가 손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면? 그래서 이게 약간 그레이 에리아가 있습니다. 그레이 에리아가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수를 사용하는 그런 기자재다. 펌프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설치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배관공이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제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미국에도 배관공이 얼마나 많은데 플럼버가 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그냥 쓰면 되지 왜 한국에서 그 기자재를 위한 배관공이 와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에 있는 배관공들은 대부분 레지덴셜 가정용 이제 가정용 아니면 커머셜 호텔이나 뭐 식당이나 상가나 이런 데고 이런 산업용 플러밍은 안 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건 뭐 사실은 그냥 배관이라고 다 통칭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플러머가 외국에서 와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지가 있다. 근데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떤 산업용 플러밍을 못 해본 사람을 뭐 며칠 동안 가르쳐서 한다라는 거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걸 항상 했던 외국에서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했던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가 있겠죠. 뭐 훨씬 더 짧고 그다음에 일도 제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그레이 에리아가 있고 그리고 많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CBP 오피서 그 처음에 이제 공항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분도 왜 미국에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거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뭐 work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세컨더리 인스펙션 가고 그럼 이제 오해가 오해를 모르고 그래서 예 그래서 취소 뭐 그 입국이 불허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 또는 클라이언트 회사의 이제 협력 업체들이 예. 미국의 이런 기술자 엔지니어 분들을 보낼 때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예. 이게 문제가 없도록 정확히 맞습니다.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관련 조항은 뭐 몇 조 몇 항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 로펌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 일단은 그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 예. 근데 어떻든 이제 일이라는 게 이제 항상 그렇게 그레이 에어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예.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항상 리스크가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관행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면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신규 플랜트라든지 규모가 커진다든지 하면은 여러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예.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도 많아지고 예. 그러면서 이게 더 일이 이제 복잡해지는군요 보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떤 분들은 미국 정부가 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판단으로는 이제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였다 뿐이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사건이 흘러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스는 매일 3,000명을 이제 그 체포를 해야 되는 그 3,000명. 예, 데일리 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예. 전에는 이제 주 타겟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하는 그런 그렇죠. 분들이 타겟이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렇죠. 뭐 건설 현장 타격해봐야 없을 것 같고, 뭐 농장에 가도 이제 잘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농장, 건설 현장 아니면은 뭐 닭 도살장 이런데 이제 저임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를 타겟으로 해서 뭐 많이 체포를 했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그냥 무조건 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가 그게 사실 그분들이 그냥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게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과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는데 이게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분들도 일이 아니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 3,000명이라는 그 쿼터의 압박을 받으면서 자고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눈에 띄게 된 거죠. 뭐 대규모 프로젝트고. 예. 근데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제 요번 작전에 사용된 영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영장을 받아야지 되겠죠. 어떤 사유지에 경찰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영장은 뭐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그 경찰이 판사한테 가서 이제 여기 보면 매지스트레이트 저지라 그러는데 이제 행정 판사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런 우리 증거가 있으니 이 사람을 체포하고 관련된 그 증거를 압수하고 이제 수색 압수하기 위해서 영장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구를 하고 그럼 이제 판사가 자료를 보고 그렇네 영장을 발급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영장에는 그 남미계 4명의 이제 이름만 올라가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전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영장에는 남미 그 라틴 계통만 있으시고. 예, 4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 이외에 영장을 되게 이상하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색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probable cause라 그래가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상당한 어떤 근거가 있을 때 현행범으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인데 홍길동 살인범인 홍길동을 잡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홍길동을 체포하러 제가 갔어요. 근데 그 홍길동을 체포하는데 보니까 옆에서 뭐 김갑동이 또 살인을 저지르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영장에 홍길동밖에 없으니까 홍길동만 체포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도 체포하고 김갑동도 체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가서 그 4명을 체포하러 가서 보니 영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거기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이민법을 위반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probable cause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걸 제대로 바라기는 그분들이 실제로 비자를 뭐 위반을 했는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예. 뭐 거기 합당한 비자가 있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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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는 일단 다 체포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자. 나중에 정리하자. 예. 행정 편의주의군요, 보면. 예. 그래서 실제로 뭐 L이나 E 비자 같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가신 그런 분들도 뭐 같이 잡혀갔다가 이제 바로 예. 풀려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이제 법 집행 과정에서의 벌어진 이제 여러 가지 우발적인 일들이 이제 겹쳐서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점은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이 잘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스타 같은 이제 웨이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막 겹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저게 잘못된 것 같고 어떨 때는 글쎄 이걸 잘못이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보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비자나 그리고 이제 비비자로 이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 관련된 그 법 조항도 보면 딱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지만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 그 이제 법률상의 그 이유가 이스타. 예. 그 비비자로 의 목적인 그 비즈니스 또는 투어리스트 목적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조항에는. 네네. 그러니까 비비자 관련된 조항을 이제 준용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자재 인스톨 관련 뭐 그런 등등의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만 있으면.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조건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조건을 맞추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비비자나 또는 이제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으로 최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이제 90일을 하고 출국했다가 바로 와서 90일을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뭐 4번을 해가지고 1년 동안 360일을 채운다. 이거는 사실 그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의 목적에 반한다라고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거지. 예.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상용 비자처럼 이런 식으로 쓰면 곤란하다. 맞습니다. 예. 비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비자도 만약에 이번에 들어올 때 뭐 60일을 받았다 그러면 예. 그 안에서 뭔가 일을 해결하는 것을 미국 정부는 기대를 하는 것이지. 30일 정도 하고 예.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오남용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예. 할 수 있다와 해도 된다의 차이가 여기서 보면 해석의 차이들이 서로 간에 좀 있었군요. 보면. 예, 예. 그래서 또 한국은 뭐 비비자 없이 그 한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이제 뭐 전과가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네네. 근데 이제 그 비자 관련된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 관련된 조항을 보면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국적의 지원자를 하더라도 이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비비자 신청을 디스커리지 하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비비자를 신청하려고 이제 신청을 해보면 한국 국적자는 훨씬 더 빠르고 쉽고 이제 비용도 적게 드는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비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게 자체가 또 오해 또 대상.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비자를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을 한 다음에 이제 입국하는 시점에서의 그 어떤 인텐트가 중요하거든요. 비자를 받는 시점에. 그래서 내가 비자를 받을 때 그리고 그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했던 시점에 나의 그 의도는 잠시 방문해서 회의 또는 친지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거였으나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 내 인텐트가 바뀌어서 나는 여기서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입학을 어떻게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학생 비자로 전환을 미국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보통 뭐 이스타 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틀린 말인 것이 비자는 아니죠. 비자가 아니죠. 비자가 없는 거니까요. 비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비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한 것 같은 거를 못 하는 거죠. 그렇네. 처음에 A라는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B라는 게 아니고 이건 아예 목적이 없이 들어온 셈이니까. 목적이 있지만 그거는 비자가 없는 거죠. 비자가 없으니까.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는 비자가 없는 거죠.
0에다 곱하기 해봐 0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심을 하려면 또 끝도 없이 의심할 예. 수 있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도 빈번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이제 우려란 말이죠. 뭐 특히나 이제 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되는 어려움들, 뭐 비용, 그다음에 노조와의 어떤 관계들, 시간 지연 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서로가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만약 합법적으로 문제를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 이제 기존에 가능한 업무들 예. 이제 설명드린 그 업무가 비비자 또는 이제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고 가신 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그리고 그 조건이 어떻다라는 것을 또 널리 알려서 이분들이 그 조건에 부합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알리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가능하다, 뭐 법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법 집행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입국하시는 분들도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구나. 예, 이 이상은 좀 위법 소지가 있겠구나. 협의를 해봐야겠다,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예, 그런 이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비자 요즘에 이제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미국 정권이 바뀐 다음에 비자 그 심사가 좀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제 예.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민법 문제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정말 이 건드리기 참 위험한 문제거든요. 하나만 건드리면 또 여기서 문제가 예. 불거지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이민법 개혁이 1996년 거의 뭐 3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하고 이제 공화당이 이제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법이 개정이 일어났는데 물론 네. 그 이후에 약간씩의 뭐 변동은 있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매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제가 이제 대관 업무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제 오늘 어떤 주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네. 의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소셜 미디어에 뭐를 올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서머리해서 받는 그 서비스들을 좀 이용을 구독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요번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 예, 단 한 건도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다들 입조심을 하는군요. 보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던지. 예. 예. 그 최소한 이제 제가 구독한 그 서비스에서 보내준 그 정리 사항을 봤을 때는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인데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아예 조심스럽던지. 예. 뭐든지 자고한 저희한테는 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어떻든 이제 공장은 뭐 줘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 답답한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러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예. 어떤 식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런 문제를 겪지 않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나는 정당한 비자를 소지를 했는데 이런 이제 법 집행의 어떤 뭐 과도한 집행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따른 뭐 뭔가를 청구를 하거나 이럴 수는 또 없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은 기업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E4 비자를 얻어내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2011년에 이제 그 10월달에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을 했을 때 그때 워싱턴 D.C.에서 정말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한미 FTA가 왜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뭐 그런 세미나나 설명회나 네. 아니면은 뭐 관련된 리셉션, 뭐 파티 이런 게 열렸고 정말로 많은 로비스트들이 한국 FTA를 비준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국이 들인 노력이 한 100 정도였다. 네. 그러면 이 비자를 얻어내려면은 그래도 한 20, 30 정도는 노력을 해야지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몇 마디 남겼다고 해서 이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예. 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사실은 어떤 관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인데, 정말 요번에 이 사태 때문에 체포되고 고생하시고
그분들하고 이제 가족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슈가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살리면 우리가 이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살리지 못하면 예. 그냥 지나가는 일회성으로 것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예. 어떻든 간에 이거를 또 과도하지 않게 불씨를 잘 살리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몰고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판단해서 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개개인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느냐. 예. 소송을 뭐 걸 수는 있겠죠. 소송 거는 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과연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까지 연방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송 과정이 정말 이제 지난하고 어렵고. 예. 그리고 미국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좀 뭐 프로보노 같은 걸로 하려는 변호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방 정부랑 또 맞서서 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어쨌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뭐 미국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압박과 이런 게 들어오고 그것을 이제 무마하고 서로가 잘해보자라는 쪽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 기업들의 어떤 미국 진출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뭐 DC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지켜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전망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설명을 이미 드리긴 했는데 이 모멘텀을 살려서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관련된 그 단체들이 우리가 한미 FTA를 비준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때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상원은 한 85대 15, 하원은 뭐 한 280대 뭐 150 정도로 상당히 크게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리즈너블한 사람이 봤을 때는 한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이 투자만 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이해를 사실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옛날이라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는 미국인들 특히 미국 정치인들이 그 미국의 노동 상황에 대해서 참 모해가 많았었어요. 뭐 제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의원이나 의원 보좌관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소위 아메리칸 워크포스는 정말 대단하다.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다. 와서 그냥 이분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된다. 투자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다 해줄 수 있어. 약간 그게 뭐 정치적인 구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믿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메리칸 워크포스의 퀄리티와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뜻밖이네요 보니까. 아는 분들은 아는데 관심이 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을 고용을 안 하고 굳이 왜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오해를 풀는 거가 사실은 거기가 시작점인데 그거는 벌써 그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든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은 이제 좀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의도가 있어라는 것들을 또 어필을 해야겠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 제조 프로젝트를 해서 정말 힘들지만 그걸 하는 거가 이제 기업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이제 전제하에 미국에서 이제 해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미국이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업인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미국이 정부를 보면 참 손발이 안 받는다.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뭐 하는 일이 뭐 원래 미국이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관련된 것을 뭐 일관되게 쫙 한 번에 처리를 이렇게 딱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지만 뭐 이민법, 비자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또 다른 거대한 그 국내 정치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사실 좀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게 또 이해를 하려면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납득을 못하겠다 생각하면 또 얼마든지 계속 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어떻든 뭐 미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관계는 또 제일 가까운 또 동맹국이다 보니까 그에 합당하는 또 뭔가 관계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오해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고 하는 관계였는데 오늘 레슨 멀린즈에서 이제 파트너로 근무하고 계신 이제 신우진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정확히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제 미래의 일이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양국 간의 관계가 좋은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국 비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또 신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오신 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